한국의 방산산업 수출은 최근 들어 눈부신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방산 시장의 선두에 있던 프랑스는 불안감을 느끼고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며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선동하는 이런 발언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것을 사야 한다라는 것은 경쟁국을 견제하거나 외국 기업에게 기선을 잡고 길들이려는 방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콕 집은 이유는 현재 한국을 강한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국의 방위산업이 우수한 한국 제품과 경쟁했을 때 분명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보호하려는 것이죠. 2020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는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재무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유럽은 복지와 경제 안정에 치중했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복지만큼이나 안보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첨단 무기 중심으로 생산, 개발해 왔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예전 같은 전쟁 방식은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막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진 것을 보니 여전히 실전에서는 탱크와 포탄 같은 전통적인 무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우위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그동안 전통 무기 생산 라인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2년 눈부신 실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폴란드와 10조 5천억 원의 무기 수출 계약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의 선진 국가가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체코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도 한국에 대공, 대전차 미사일을 수입하는 등 유럽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독일도 지상무기의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독일이 아닌 한국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국산 제품은 다른 선진국의 무기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가성비 면으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빠른 납기와 확실한 후속 지원 등 독일이나 유럽의 방위산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우수한 조건을 약속했고 물론 그 약속도 정확히 지켜주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채택한 이유도 우크라이나 다음 러시아의 침공 대상이 폴란드라는 위기감이 확산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의 국가 중에는 폴란드의 조기 납품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22년 7월에 대규모로 계약한 무기의 물량 중 1차분인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4개월 만에 납품했습니다. 무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제품과 달리 군사무기의 경우 주문에서 납품까지는 통상 수년이 걸리곤 합니다. 다른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매우 빠른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공동 마케팅 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 같은 조건을 제시했고 이런 것들이 모여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나토 표준 규격에 맞춰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총알과 포탄의 크기, 시스템 등 대부분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서방의 무기를 도입하려는 동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그래서 그들의 무기체계와 비슷한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하면서 평지와 산악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군인들이 남북대치 상황으로 인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훈련을 기본으로 무기의 성능 검증에 적합한 기후 조건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무기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미국 CNN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고 보도했으며
미국의 포브스지 역시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올해에는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이 같은 행보가 프랑스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이었을 테고, 그래서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루마니아가 한국 K9 자주포 생산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9 53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 탄약 등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는데요. 이는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무기를 도입한 금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에 이어 9번째 K9 도입국이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입한 데 이어 K9까지 도입하면서 주요 방위산업의 협력 국가가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루마니아와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정상 방한, 양국 총리 상호 방문,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의 세 차례 방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 K9 도입을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박차를 가해 레드백 장갑차와 K2 전차 등의 홍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릴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작은 제스처 하나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실리를 따지기보다는 명분을 선택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년간 한국과 독일이 경쟁했었던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서 독일의 레오파드 2-A7 전차를 선택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방산 시장은 프랑스와 독일 등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프랑스는 한국과 경쟁을 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주저앉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사사건건 경쟁 무대에서 충돌할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의 방산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이 좌절되는 경우도 분명 생길 것이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모두 이겨내고 현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방산 산업 역시 여러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내고 더욱 큰 성장을 이뤄내기를 응원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